어떤 곳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일찍 눈을 뜨면 정말 추운 곳입니다. 이는 보통 겨울 날씨가 아니며 생존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인이며 집안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의지와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집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 온도는 얼마일까요? 이 지점에서 세계의 야쿠츠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쿠츠크 또는 사하공화국은 러시아를 구성하는 자치공화국 중 하나입니다. 이 공화국의 면적은 3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나라들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곳의 기후 조건이 매우 어려워 약 97만 명이 이 거대한 지역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구의 절반은 야쿠트족이고 나머지는 러시아인과 기타 소수민족입니다. 야쿠츠크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여겨집니다. 그곳의 온도는 겨울철에 영하 20도에서 영하 49도까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하 71도까지의 극한의 날씨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하얗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안개가 끼어 서로를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기술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으며 수도관이 얼고 자주 정전이 발생합니다. 차량 배기가스는 얼어붙고 사람들은 현대 생활의 혜택을 최소한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사람들이 러시아를 생각할 때 그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장소만 떠올리며 대개 이 두 지역을 방문합니다. 야쿠츠크와 사하공화국 같은 시베리아 지역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대다수의 인구조차 방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 야쿠츠크까지의 거리는 도로로 8,000km입니다. 이 경로를 차량으로 여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하고 야쿠츠크가 연방의 가장 동쪽 선 중 하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조차도 러시아의 넓은 면적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 사람들의 주요 난방 방식은 거의 9달 동안 지속적으로 불을 피우는 나무 난로입니다. 야쿠츠크에서는 천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음식을 찾는 것보다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야쿠츠크의 사람들은 추운 날씨 덕분에 자연스럽게 얼어버린 식료품과 시장 물품을 구매합니다. 생선 시장이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합니다. 그곳의 기후는 농업과 채소 재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야쿠츠크 사람들은 주로 얼어붙은 호수에서 잡은 생선을 먹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얼어있는 생선을 집으로 가져와 날카로운 칼로 비늘을 제거합니다. 야쿠츠크에는 이렇게 생선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의 미각이 이에 익숙해졌고 얼린 생선을 생으로 먹는 것이 그들의 전통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생선을 날로 썰어 먹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맛있으며 건강을 위해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고 말한다. 따뜻함을 유지하고 음식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음용수 문제다. 야쿠타에서 수처리 시설이나 즉석 생수 판매 업체는 없다. 따라서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긴 겨울 동안 집에서 깨끗한 물까지 이어지는 파이프가 얼어 끊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있는 강으로 가서 얼음을 집으로 가져와 비축한다. 물론 강에서 얼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에서 얼음을 깨는 데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전동 공구, 작살, 도끼로 얼음판을 잘라내고 덩어리로 제거한다. 이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야쿠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얼음 덩어리는 트랙터로 운반되어 집에 배분된다. 물이 줄어들면 그들이 집으로 가져온 얼음 덩어리를 깨끗한 물이 담긴 드럼통에 넣는다. 그들은 얼음 덩어리를 잘라서 더 빨리 녹아 물로 변하도록 한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통막 안에 얼음이 녹으면 그들은 손과 얼굴을 씻고 심지어 마시는 물로 사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야쿠츠크에 살거나 한 가정의 손님이라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 집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깨끗한 물통에서 필요한 만큼 물을 퍼가세요. 야쿠츠크에 살고 있고 자녀가 있다면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도로는 항상 눈으로 덮여 있고 이치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이들은 기온이 영하 55도 섭씨 이상일 때만 학교에 가야 합니다. 기온이 영하 70도에 도달하면 수업이 잠시 중단되고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 사람들의 주요 목표는 집이나 자동차를 샀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집을 따뜻하게 하고 화장실에서 필요한 일을 본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단계는 물론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야쿠츠크 지역 사람들이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아침에 가능한 한 많은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 음식이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기름진 팬케이크와 크림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아침 메뉴의 다양성은 많지 않으며 팬케이크를 빵처럼 먹고 잼에 찍어 먹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실 필요하지도 않다. 사람들은 음식을 집 바깥의 지역이나 열기가 없는 집안의 찬 곳에 보관한다. 그리고 집을 나가면 바로 옆에 나무가 타는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야쿠츠크 사람들은 최소한 4-5겹의 옷을 입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털코트와 단열 신발을 착용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밖의 날씨는 몹시 춥기 때문에 30분 이상 밖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몸의 모든 부위를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속눈썹과 눈썹은 얼어붙을 수 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한다. 한편 사에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언어 그룹 중 하나이며 모든 중앙아시아 언어 그룹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러시아어와는 꽤 다르다. 따라서 야쿠츠크의 학생은 모국어와 러시아어와 같은 다른 언어를 동시에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젊은이들은 야쿠츠크의 경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러시아 지역으로 확장하고 싶다면 러시아어는 비즈니스 생활에 큰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어는 러시아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다. 야쿠츠크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독특한 관습이 있습니다. 야쿠츠크 사람들은 추위에 맞서기 위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과일, 음료수, 사탕과 같은 간식을 받습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야쿠츠크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착지와 학교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고 모든 지역 주민들은 야쿠츠크의 마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1000명 이하의 인구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단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보호합니다. 야쿠츠크의 마을에서는 인종차별, 민족차별, 유괴 또는 테러가 없습니다. 누가 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그런 일에 신경 쓸까요? 이 자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은 사카족, 즉 야쿠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야쿠츠크에는 외부에서 오는 위험한 사람들이 없으며 사람들의 삶을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쿠츠크의 도시는 자동차와 미니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심에 살더라도 걸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눈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걷기 힘들 뿐만 아니라 20분에서 30분 걸으면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평균 기온은 보통 영하 40도 섭씨로 이는 이 도시에서의 생활에 있어 정상으로 여겨집니다. 차 폐기 가센는 몇 초 만에 스모그로 변해버리므로 요정 같은 시력이 없이는 몇 미터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외부에서 가능한 한고글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금속이 추운 날씨에 얼굴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렌즈가 피부에 붙으면 볼과 눈 주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쿠츠크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도 외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쇼핑과 의무적인 행사로만 도시로 나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후 5시경 완전히 어두워지며 사람들은 집으로 물러납니다. 낮 동안 사람들은 코트, 두꺼운 모피, 비니,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쿠츠크의 온도는 냉장고보다 2배 내지 3배 더 춥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 차량이 있고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곧 고장이 납니다. 야쿠츠크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량은 항상 야외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량은 두꺼운 커버로 단열해야 합니다. 도시를 걷다 보면 도로변에 많은 것들이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옷을 말리기도 합니다. 얼어붙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으로 옷을 세탁한 후 밖에서 말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세탁한 옷이 종이처럼 얼어붙어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 얼어붙은 옷을 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추운지에 대한 간단한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의 추위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먹는 간식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얼음 박물관이나 얼음 조각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장소들은 결코 녹지 않으며 연중 항상 원래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이스터는 성가다드걸 시어 유기를 풀리며 이는 영구동토를 의미합니다. 야쿠츠크의 땅속에 있는 이 얼어붙은 토양은 어떤 식으로도 악화되지 않으며 그 안에 물건들은 연중 내내 녹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크는 슈르기스 오션디에스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런 nervous 따뜻하게 유지하고 스달로에서 나오는 열이 내부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지역의 동물들은 차가운 기후에 적응한 종으로 그곳에 가면 영하 70도까지 얼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말, 사슴, 개 모두 가장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차에서는 지직용 무르모 서리아를 만드는 우리의 직업의 유형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성인 남성이 알아야 하고 수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가 시간에 가정의 남성들은 작업실에 들어가 물건을 만듭니다. 그들은 이 특성을 남자 아이들에게도 주입합니다.
아이들 스튜디오에 있는 손을 트라이버스님에서 생존 필요한 거입니다. 이럴수록 성지가 구성이 내건 지붕이 세건 내 나무 집에 금이 가서 수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가정을 이끄는 역할은 남자에게 있는 만큼 영하 70도에서도 누군가가 집에 와서 지붕을 수리해 주거나 고기를 자를 수 있는 칼을 알아줄 리가 없으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친구들. 이어 야오스프군쇼프는 바프람 스스로를 오도버합니다. 야쿠츠크에서는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혹독한 기후로 인해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어붙은 강에서 대규모로 낚시를 합니다. 강과 호수의 얼음은 뾰족한 하프푼으로 깨고 그런 다음 얼음 아래의 물에 그물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그물 옆에 몇 시간 동안 서서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저녁에는 집안의 여성들이 앞서 언급한 야쿠츠크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요리합니다. 먼저 물고기를 잘 씻은 다음 요리합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굽는 것과 같은 특별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금물로 가득 찬 냄비에서 요리하여 먹습니다. 또한 야쿠티아의 식당에 가면 익숙하지 않은 요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야쿠트 요리는 우유, 붉은 고기, 물고기, 그리고 야생 과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들은 말고기와 물고기를 날것으로 약간 얼린 상태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 요리 중 하나인 스트로가 니나는 얇게 썬 날것에 얼린 송어입니다. 생선을 먹어본 사람들은 고기가 매우 부드럽고 신선하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고기는 추운 겨울철 조건에서 영양가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디테일서 뒤에서 몇 번째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얼음시대 이후 야쿠트족에게는 얼린 말고기와 간이 필수적입니다. 야쿠트족은 생말고기를 먹으며 생존했고 그들의 혈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야쿠트 가족들은 말고기를 매우 존중합니다. 말고기를 먹는 것 외에도 그들은 식사와 함께 많이 마시는 발효된 만 가지의 우유인 꾸미스를 제공합니다. 꾸미스는 야쿠트 특유의 컵에 차게 제공됩니다. 중앙아시아 문화에 익숙하다면 말고기와 말 우유를 맛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야쿠츠에서 누군가의 집 퀘스트라면 화장실에 대해 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프라 시스템의 파이프가 얼어붙고 깨끗한 물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에 화장실 배수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respiratory 없이 우댕드들 조르다워 스터들이 얼어붙는 너신 카크를 사용합니다. 샤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샤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샤워는 언덕에서 흐르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 밖에 샤워 오두막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산스 에너지 나무를 태워 매그레게를 줍니다. 샤워 공간은 약 5시간 동안 태워져 욕조가 필요한 온도에 도달합니다. 5월 소화력 생활 야쿠티아 사람들은 취미나 활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눈 던지기를 제외하고도 사람들은 가끔 얼어붙은 땅에서 축구를 하거나 썰매 타기와 스키를 즐깁니다. 올 지역은 다이아몬드로 유명합니다. 사쿠의 상점을 들어보면 일부 상점에서 다이아몬드 보석과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탠스트루드는 랭인 라우프리더 실ong서 근처리 그랑된 지역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쿠오베는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기 위해 베리아의 광산으로 보내졌습니다. 거리들은 과잉스나스와 일거 돈을 벌고 쉬워 쓰는 사람들은 여러시크를 제크해서 인근의 과잉산에서 일했습니다. 시베리아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다이아몬드 매장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점에서 귀중한 광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쿠츠크에서 야쿠트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외부와 격리된 현대적인 생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또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회원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